대한민국 청소년의 기자단서 낳은 인턴 기자, 사람들은 누구나 이면이 존재한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며 즐겁게 지내는 사람도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누구나 각자의 그림자가 있다. 슬픔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웃는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환한 햇빛에 자신에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가려지기를 바란다. 이렇듯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디에 가든 빛과 그림자는 공존한다. 사회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집중한 사이 그 뒤편에서는 고난과 역경을 못 이겨 결국 우리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마저 존재한다.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듯 복폭, 애지, 복지를 사용하는 단어인 복지, 복지는 그 뜻처럼 모두에게 복을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정작 부끄러운 내막은 숨기기에 급급하다. 복지라는 단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법의 단어인 것만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은 복지의 그림자로 인해 발생한 무거운 이야기이다. 그것은 바로 최근 일어난 수원세 모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수원 권성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동반 자살해 수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세 모녀는 복지 사각지대의 피해자로 월세 40만 원도 지불하기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 21일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들이 작성한 유서에는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들 가족이 처음부터 생활고에 시달린 것은 아니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가 꽤 성공적이어서 어느 정도의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사업 실패 후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불행은 한 번에 온다고 했던가. 남편은 부도 이후 도피해 현재까지 행방이 알려진 바 없고 아들은 2019년 루게릭병으로 사망했다. 원래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할 정도로 땅 부자였던 그들에게서 이제과 거의 명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달콤한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서 그 생활을 빼앗는 것만큼 쓰라린 일이 어디에 있을까? 한 번도 가졌던 적 없었으면 몰랐겠지만 가졌던 것을 모두 빼앗기고 벼랑 끝으로 떠밀린 그들에게 남은 선택의 가짓수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지원도 받지 못해 하루하루 간신히 삶을 연명해 간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일가족이 결국 함께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들은 건강보험료 체납 중증질환 세대주 사망 등 위기 요인이 3개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체납만이 단독 변수로 파악돼 집중 대상으로 분류되지 못했다.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부채 기준은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라고 말하며 자료 입수가 안 된 이유를 알아보겠다라고 전했다. 사실 여기서 이미 이 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연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산정하지 않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융부채 관련 여러 자료를 검토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기를 바란다. 또한 복지 시스템 자체가 본인 신청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자리한 사람 중에는 이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담당자도 지정한 상태이다. 다만 복지전담팀이 주민센터마다 3에서 4명에 불과해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복지 관계자는 찾아가는 복지팀이 목표 대비 54%만 충족된 상태이다. 이들이 코로나19 대응에서 부가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하며
복지 전담 관련 인력난 문제를 호소했다.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해서 한계에 부딪힌 복지 문제로 인해 모두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듯 사건이 남긴 혼란스러움과 안타까움 속에서 새 모녀의 장례식은 시신을 인계하러 찾아오는 유족도 없이 고요 속에서 치러졌다. 원래 그들의 먼 친척이 시신을 인계받아 장례를 치를 생각이었지만 지나친 언론의 관심을 받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했고 결국 무연고 사망자로 공영 장례를 치르게 됐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빈소를 방문 후 새 모녀를 추모해 화제가 됐다. 그녀는 경호팀과 함께 찾아왔고 사전에 따로 언질은 하지 않은 채 방문했다고 전했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 놀란 취재진이 질문 공세를 펼쳤지만 그녀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수원새 모녀 사건 방지법을 발의해 한 만큼 영부인이 나서서 빈소를 찾은 것으로 예상된다. 새 모녀가 과거 화성시에서 거주하다가 수원시로 이주했는데도 여러 독촉 전화 및 고지서를 두려워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들의 생활고는 끝까지 기관에 알려지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그들의 빈소를 찾았다. 그는 송파새 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를 많이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 생겨서 국민께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사과하며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지 문제 등 제도적 미비점을 챙겨보겠다라고 전했다. 그의 말처럼 수원새 모녀 사건이 더욱더 안타깝게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송파새 모녀 사건과 비슷한 결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송파새 모녀 사건은 2014년 서울 송파구의 단독주택 지하에서 살던 어머니와 두 딸이 지속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동반 자살한 사건이었다. 집세와 공과 금 죄송하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만을 남기고 그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정책 마련에 대해 고뇌하게 됐다. 이후 복지 관련 법률을 개정했지만 올해 일어난 수원새 모녀 사건을 봤을 때 여전히 문제는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송파새 모녀 사건과 수원새 모녀 사건은 새 모녀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 생활고를 이겨낼 수 없었다는 점 등 유사점이 많아 보인다.